2번 봅시다. 그래서 5월 모의고사들을 보고 왔을 텐데 뭐 잘 나왔다고 자만하지 말고 못 나왔다고 슬퍼하지 말고 우리 남은 게 많잖아요. 육모도 있고 구모도 있고 수능도 있고 기말도 있고 그런데 저번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육모 대비에만 몰빵하지 마세요. 범위를 전범위로 확대를 시켜서 적분까지 공부를 미리 해놓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육모 막 1이 떴는데 구모 3 뜨고 막 이럴 수 있으니까. 그리고 상담을 제가 하고 있어요. 그 수능 반 애들 상담을 고3 애들하고 얘들은 이제 다 했는데 걔들한테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우리 생각해보자. 15, 21, 22, 28, 29, 30 6문제죠. 6문제를 까요. 24점을 까요. 그거 76이잖아요. 그러면 내 점수가 70점대에 있는 애들은 첫 전략이 뭐여야 하냐면 이 6문제는 일단 잠깐 킵하는 거예요. 3점을 틀리지 말고 내가 풀었던 4점도 검토를 해서 거기에서 점수를 다 따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6문제를 제끼고 풀잖아요. 그러면 시간 확보가 조금 돼요. 마음의 여유가 좀 생겨요. 너한테 만점은 76인 거야. 일단 그러면 검토까지 다 해서 3점 다 맞추고 내가 푼 4점도 좀 했잖아. 그 다음부터 이제 문제를 건너뛴 문제들을 봐야 되잖아요. 요즘은요 21번도 좀 할만하고요 29번도 좀 할만하고요. 만약에 이제 22번에 계속 요즘 패턴처럼 수열이 나온다. 수열 노가다 문제가 나온다. 그 수열 노가다 문제 그럼 좀 없어 보이나요? 추론형 문제 그게 나온다. 그러면 옛날에는 뭐 그래프 해석을 한다거나 역방 추론을 한다거나 되게 기술 같은 게 많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문제 해석을 잘하고 또박또박 써내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다만 뭐 이런 건 있죠. 이 출발 지점을 A1부터 출발할 거냐 A6부터 출발할 이런 건 좀 있습니다만 A6부터 출발해 일로 가는 거 따져야 되는 게 있잖아요. 어쨌든 걔는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으면 해볼 만한 거기 때문에 들어가는 타이밍을 좀 재셔야 돼요. 만약에 막판에 그거를 건드리잖아요. 그럼 마음이 조급하니까 잘 안 돼. 그러니까 좀 일찍 좀 들어가서 푼다거나 이런 전략을 취하면 일단 1차 목표는 76, 2차 목표는 80점대 초반, 3차 목표는 80점대 후반. 근데 88 정도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80점대 한 84 정도라고 하죠, 우리. 84까지 올라가는 거는 비교적 이 전략을 쓰면은 약간 운빨이 좀 있어요. 운빨이 좀 있습니다만 조금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편이에요. 운이 좋으면 되고 운이 나쁘면 안 되고. 근데 이걸 연습을 좀 잘하다 보면 난이도가 높고 낮고 이걸 떠나서 과하게 어려운 거 말고요. 어느 정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더 88까지의 노력을 100이라고 합시다. 88에서 96까지의 노력이 100이에요. 또 다른 100이 필요한 거예요. 또 96에서 만점으로 가는 건 또 다른 100이 더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참고해 가시면서 하셨으면 좋겠고. 자, 이제 2번 보자고. 이게 그 앞에 그 1번 문제가 보면은 그 제시문에 막 평균값 정리 같은 게 나와 있어서 느낌이 이제 ln b 빼기 ln a를 하면 함수값의 차가 보여서 b 빼기 a로 나눠서 평균값 정리를 써야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b 빼기 a로 나눌 거면 b가 a보다 큰지 b가 a보다 작은지 b가 a랑 같은지 막 나눠가지고 서술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그 제시문에 보면은 뭐 증가 감소 이런 게 있었단 말이죠. 증가 감소가 나왔다는 얘기는 극값 같은 것도 고려해 봐라 뭐 이런 뜻이기도 할 것 같고요. 부등식을 만들어 봐라 이런 얘기일 것도 같아요. 그 말은 일단 그래프 기형도 떠올릴 수 있겠거든. 맞지? 그 얘를 그래프 기형으로 풀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도 필요했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못 볼 수 있는데 A로 나누면 편해요. 그걸 봤으면 성공이에요. A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A로 나누면 ln A분의 B A분의 B 빼기 1 이렇게 돼요. 그러면 야 이거 A분의 B를 T 정도로 치환을 해보자. 양수라고 했으니까 T가 양수야. 이걸 알아. 그럼 너는 ln T T 빼기 1 이 부등식을 해결하는 거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T 빼기 1에서 거꾸로 빼도 돼요. ln T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단 T가 양수일 때
0보다 크거나 같은 걸 구하라는 거구나, 이런 얘기겠네요. 그럼 우리 많이 했던 게 여기는 이 함수를 적당히 GT라는 함수로 잡아봅시다. 이 GT라는 함수가 T에 관한 식인데 그 T에 관한 식이 실수 전부 이 주어진 구간 안에서 최소값이 있는 놈이라면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요렇게 보이면 되는 거고요. 최소값이 없으면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초기값 조사하고 증감 판정하고 막 이런 걸 해야 된단 말이죠. 어쨌든 미분을 해봐야 알겠죠?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미분을 해봅시다. 얘는 1 빼기 t분의 1이 되고요. t분의 t 빼기 1이 됐어요. t가 양수기 때문에 도함수의 부호를 결정하는 건 분자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수능 풀 때 조금 빨리 갈게요. t 빼기 1이니까 이렇게 가는 놈이라고, 여기가 1이야.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이렇게 가겠네요. t는 1에서 극소값? 개구간에서 유일한 극소값을 갖는다면 최소값을 갖겠네. 이런 거네요. 그럼 gt는 t가 1에서 최소값을 갖는 상태니까 그러면 이 gt라는 놈은 g1이 최소값이니까 항상 이렇게 크거나 같은 거네. 주어진 범위에서. 이렇게 알 수 있겠네요. g1이 뭘까? g1이 보니까 이렇게 빵? 빵? 0이 되겠네. GT가 0보다 크거나 같구나. 그러면 증명이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2-1번을 처리했고요. 이제 2-2번이요. 조금 기출문제 정리가 잘 된 사람들은요, 옛날 9킬러 문제 있죠? 막 30번 되게 어렵고 막 이랬을 때 요거를 본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물결 모양의 이 그래프 있잖아요. 그래프가 대충 어떻게 생겼을까를 생각해 보자고. 사실 이 문제 풀 때 필요는 없는데요. 필요는 없는데 생각해 보면 ln1 더하기 x라는 건 이 주어진 구간에서 보면 그냥 냅둬도 증가함수예요. 냅둬도 증가함수고, 주어진 구간에서 보면 ln1 더하기 x는 뭐 이런 식으로 생겼죠. 요렇게 생겼을 거예요. 정근선이 이제 마이너스 1인 그 y는 ln1 더하기 x 요렇게 돼요. 근데 앞에 있는 요 놈 있잖아요. 요 놈은 범위를 가지고 있는 놈이야.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고, 여기를 딩딩딩딩 왔다 갔다 하는데 얘가 1이 될 때는 여기다 대고 곱할 거니까 이 함수 값을 따라갈 거라고, 뭐 이런 느낌이야. x 값이 커지잖아요. x 팍 이게 커지면 왼쪽에 있는 그 이분께서는 이렇게 왔다가리 갔다리 해요. 뭐 n에 따라서 주기수는 달라지고 하겠습니다만, 맞죠?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1이 되는 순간은 그 지점이 여러 번 나오잖아요. 그 각각 여러 번 나올 때마다 얘의 함수 값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나오면 그 각각 마이너스 1이 나올 때마다 얘의 함수 값을 따라간다는 말인 거예요. 그래? 그 대충 뭐 이렇게 y는 마이너스 ln 1 더하기 x 이렇게 생겨있는 놈이 있는데, 이 함수는 0 집어넣으면 0이거든요. 0 집어넣으면 이것도 0이고 이것도 0이잖아요. 0 집어넣으면 0이어서 이렇게 생긴 거로 대충 뭐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대충 이렇게. 근데 얘가 좁았다가 넓어졌다가 좁았다가 넓어졌다가 뭐 이런 식으로 막 갈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그러니까 0에서부터 1까지 잡게 되면 0보다 작거나 같은 게 당연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사실 이걸 정확히 따지려면 미분 쳐갖고 그 값 조사해야 되고 이래야 되잖아요. 조사를 하다 보면은 이제 좁았다가 늘어났다 좁았다 늘었다 이렇게 될 것 같거든요. 그럼 기출문제 푼 경험이 있다면. 근데 어쨌든 필요는 없어. 뭐 어쩌라는 거야. 그래, 0보다 작거나 같은 게 맞을 것 같기는 하다. 범위가 좁았다 늘어났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구간을 잡으면 그럴 것 같기는 하다. 그래. 그래서 이걸 어떻게 풀까? 얘는 좀 명백한 함수이므로 얘가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여기를 좀 그려서 해보기로 해요. 얘는 이제 주기가 원함수의 주기가 2파인데 2n파이로 나눌 거니까 주기가 n분의 1이에요. n분의 1. 그래? 쟤는 n분의 1? n분의 2? 하나만 더 할까요? 이렇게 가서 n분의 3? 이런 식으로 가는 놈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n번 등장하면 뭐 1이 되는 거죠. 이게 n번 등장하면 1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구나. 그 다음에 여기는 절반이니까 2n분의 1이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여기는 0이고 어차피 여기서부터 1까지밖에 안 볼 거니까 2n분의 1, 2n분의 2, 2n분의 3, 2n분의 4 뭐 이런 느낌이니까 여기는 2n분의 3,
2n분의 4, 2n분의 5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놈인가 봐요. 근데 앞서 이제 그래프 얘기할 때 야, 얘가 막 1로 가기도 하고 마이너스 1로 가기도 하지 않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얘는 특정 구간에서는 양수값을 가져요. 수능에 많이 나왔던 패턴이죠. 특정 구간에서 양수값을 갖고 이런 특정 구간에서 음수값을 가져요. 그러면 언제 양수고 언제 음수인지 판단을 해본 다음에 얘를 곱한 것의 범위는 뭐가 될지도 좀 생각해보고 뭐 이런 걸 해볼 생각이고요. 앞에 제시문에 의해서 뭐 증가함수면 정역이 그 함수값이 커요 이런 것도 있고요. 함수가 이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으면 연속함수일 땐 정적분을 걸어도 그 순서는 유지돼 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부등식을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해보자고. 첫 번째 언제 양수일까? n분의 빵, n분의 1, n분의 2 여기서부터 출발이죠. 이 구간에서 양수, 이 구간에서 양수, 이 구간에서 양수 이렇게 되는 거니까 x가 n분의 k라 할게요. n분의 k보다는 크거나 같고 k의 출발점은 0이에요. 단 k는 0부터 아까 얘기했지만 이 n분의 1자리가 n번 등장하면 여기가 1 되는 거거든요. n번 등장하면 1 되는 거니까 여기가 1이라고 하면 여기 뭐 이렇게 뭐 n분의 1만큼 빠지면 되는 거잖아요. 맞죠? 여기가 n분의 n이라면 여기는 n분의 n-1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는 이 k 값이 n-1까지 가는 상태가 되겠군. 요건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2n분의 1, 2n분의 3, 2n분의 5 2n분의 홀수예요. 2n분의 홀수인데 k가 0이니까 2n분의 뭐 2k 더하기 1 이렇게 쓰면 홀수가 다 나올 것 같네요. 이런 범위를 가지고 있죠. 이런 범위에서는 sin 2n파이 x라는 놈은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자, 제시문에서 약간 풀이 방법을 정해줬는데 증가함수라면 정의역이 커지면 함수값이 커지니까 우리 부등식을 만들 수 있어 뭐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범위를 보자고. 이 범위를 보면 ln 1 더하기 x라는 것은 얘 증가함수예요. 제시문 1번에 미분의 정보다 크면 증가함수야 뭐 이런 말이 있으니까 살짝 보여주면 되죠. 뭐 미분하면 x 더하기 1분의 뭐 1이 되는 거니까 주어진 구간 안에서 양수예요. 0에서 1까지밖에 안 볼 거니까요. 양수니까 증가함수예요. 뭐 이 말 써주면 되는 거니까 그럼 어려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 여기에서 일단 정의역이 커지면 함수값도 커지는 거라서 ln에다 1 더하기 x 너보다 이렇게 할까요? ln 1 더하기 2n분의 2k 더하기 1 이렇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ln 1 더하기 x가 증가함수니까 정의역이 커지면 함수값이 커질 테니까 혹은 뭐 제시문 어쩌고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 0보다 크거나 같으니 얘를 곱해도 부등호 방향은 변함이 없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곱하죠. 안 변하죠. 안 변하네요. 이런 부등식을 일단 만들 수 있어요. 됐죠? 그래요. 그래. 저렇게 됐어. 이번에는 이제 x가 2n분의 2k 더하기 1 여기 있는 음수인 상황을 할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n분의 뭐 k 더하기 뭐 이렇게 여기까지 가는 경우 그렇게 되면 여기다 쓸게요. sin 2n파이가 0보다 작거나 같아요.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다는 얘기죠. 0보다 작거나 같을 거니까 곱하게 되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뀔 거잖아요. 그럼 이제 부등식을 또 어떻게 만들 거냐면 여기서 만들어요. 정의역이 커지면 함수값이 커지니까 요걸 지금 써낼 거예요. 저걸 써내보자고. ln에다가 1 더하기 2n분의 2k 더하기 1 너보다 ln 1 더하기 x 이게 더 크거나 같다. 이런 부등식을 만들 수 있죠. 그래서 궁금하죠? 저 새끼 왜 자꾸 저렇게 하고 있지? 궁금할 거예요. 좀만 잘 봐보세요. 이때 얘가 음수니까 얘를 여기다 하나씩 곱해요. 곱하게 되면 부등호방이 반대로 바뀌거든요. 반대로 바뀌니까 sin 2n파이를 곱했어요. 부등호방이 반대로 바뀌었네요. sin
EM 파이를 곱했네요.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위에 거하고 아래 거를 쳐다보면은 같은 부등식이죠 지금. 두 개가 결국 같은 부등식이잖아요. 같은 부등식이 돼서 여기서 최종 결론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요 범위에서부터 요 범위까지는 계속 이런 부등식이 만족이 되는 상태라는 걸 보인 거예요. 괜찮아요? 그렇게 되는구나. 그래? 그러니까 n분의 k에서부터 x가 n분의 k 더하기 1까지는 저 부등식이 계속 만족되고 있다. 그런 얘기네요. 뭘 쓸까요? 요거 쓸까요? 요거 쓸까요? 쟤를 쓸까요? 얘를 쓸까요? 얘를 씁시다. 왜냐하면 여기 보이라는 게 정접분의 결과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 보이라고 했으니까 꼴맞춤을 좀 해주자고요. 사인에다가 얘가 있고 ln 1 더하기 x가 있고 걔가 어이구 많이 써야겠다. 사인에 좀 벌릴까요? 사인에 2n 파이 x ln 2n분의 이 k 더하기 1 여기까지 부등식을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기술이 필요해. 자 이제 저 어떻게 할 생각이냐면 우리가 할 거는 이게 부등식을 만들어냈으니까 정접분을 0에서부터 1까지 걸어서 얘가 0이 되면 땡큐, 얘가 0이 안 되더라도 0보다 작거나 같다 요걸 하면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근데 우리가 지금 범위가 0에서부터 1까지를 할 텐데 알고 있는 거는 요거밖에 안 써놓은 거란 말이지. 이 범위에서 그래요 요거밖에 안 했어요. 그래서 일단 부등식이 생기고 연속함수니까 n분의 k에서부터 n분의 k 더하기 1까지 정접분을 걸어도 부등호 방향 변함이 없어요. n분의 k에서부터 n분의 k 더하기 1까지 x로 적분하는 거죠. dx가 되고요. x로 적분하는 거예요. dx가 된 상태. 제심은 다에 의해서 이런 말 쓰시면 될 것 같네요. 핵심은 여기에 있었어요. 먼저 x에 대한 적분이니까 요만큼 이 동그라미는 상수예요. x가 가는 식이 아니잖아요. 상수니까 앞으로 뿅 나가요. 그러니까 있어나 마나한 존재인 거죠. 적분에 걸려있는 건 얘만 걸려있는 거예요. 얘가. 그래? 근데 n분의 k에서부터 n분의 k 더하기 1까지 적분을 해라? 아까 그림을 보셨습니다만 여기가 n분의 0이고 여기가 n분의 1일 거 아니에요. 0에서 n분의 0, n분의 1, n분의 1, n분의 2, n분의 3, n분의 2, n분의 3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n분의 k에서부터 n분의 k 더하기 1까지 얘를 적분하잖아요. 무조건 0이잖아요. 얘 0이잖아요. 얘 0이 되는 거니까 이 오른쪽의 결과가 그냥 0이에요. 이렇게. 이해했죠? 항상 0이잖아요. k가 0이면 n분의 0에서부터 n분의 1까지 적분하라. k가 1이면 n분의 1에서부터 n분의 2까지 적분하라. k가 3이면 n분의 3에서부터 n분의 4까지 적분하라는 얘기니까 요거 적분하면 0이잖아요. 그러니까 얘 0인 게 확실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구할 게 0에서부터 1까지니까 k가 이제 돌아다닌 걸 정해줘야죠. 시그마 k가 0에서부터 n-1까지 가면 0 집어넣으면 0에서부터 n분의 1까지 1 집어넣으면 n분의 1에서부터 n분의 2까지 n-1을 집어넣으면 n분의 n-1에서부터 n분의 n까지 즉 1까지잖아요. 물리고 물려서 0에서부터 1까지가 되죠. 여기다가 또 시그마를 박아요. k가 0에서부터 n-1까지 수능 옛날 30번 문제 유형이죠. 이렇게 가면 0을 합해봐 0이란 말이지.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 이 식은 0에서부터 1까지 사인 2n 파이 x ln 1 더하기 x의 dx. 네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걸 보였구나.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등식을 스스로 만드는 것, 그 구간을 좀 변수로 써서 표현해야 되는 것이 좀 귀찮은 상태. 또 증가함수라는 걸 이용해서 범위를 발생하는 것, 그게 좀 어려웠어요. 쉽지 않았어요. (3번은) 2-1번 아래에다 쓸게요.
뭐가 18도로 돼 있네? 알래스카인데? 이건 또 뭐야? 얘는 또 뭐야? 아이쿠. 사인 EM파이X는 이번 문제를 풀면서 조금 공부가 돼 있는 그래프고요. fx 이상하게 생겼어요. 와씨 이상하게 생겼어. 근데 fx 곱하기 ln fx? 뭐 그런 게 좀 보이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걸 써보면 사인 EM파이 x는 내가 좀 아는 건데 걔는 x 더하기 1이라는 식에서 fx를 뺀 식으로 바뀌게 되는구나. 그러네. 그런 식이네. 이런 것도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를 뭔가 해결해야 될 것 같을 때 이거는 조금 어려워 보이는 게 얘를 여기다 그냥 넣고 얘를 여기다 그냥 넣어서 적분을 해? 이걸 여기다 넣고 여기다 넣어서 큰일 날 것 같아요. 그 적분하려고 들었다가 이렇게 뭐 부분 적분을 할까 하고 게임을 시작했다가는 난리 날 것 같아. 그건 아닌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근데 여기 보니까 좀 비슷한 게 있는데 l은 어쩌고가 있고 앞에 a가 곱해져 있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지금 그래? 가만히 있어봐. 그럼 이제 생각해보자. 어떻게 하지? A를 fx라고 생각해볼게요. 여기 뭔가 좀 곱해져 있으니까요. fx라고 생각해보고요. 그 B를 뭐라고 하는 게 좋지? 여기 보니까 여기 b 빼기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정리한 걸 보면은 x 더하기 1에서 fx를 빼세요 이런 거를 좀 찾아냈잖아요. 그러니까 b가 x 더하기 1인 상황 여기를 한번 봐볼까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b가 x 더하기 1인 상황 얘를 가지고 식을 좀 편하게 하라는 거 아닐까? 라는 거죠. 이런 문제가 좀 논술에서도 종종 등장해요. 그러니까 그거 알았어. 일단 fx 1번에 의해서 증명했으니까요. ln에 fx분의 x 더하기 1 이렇게 쓴 게 좌변이란 말이죠. 그럼 걔가 x 더하기 1에서 fx를 뺀 요식으로 바뀌네? 까지는 아는 거예요. 근데 x 더하기 1에서 fx를 뺀 게 우리가 조금 알고 있는 거야. 얘가 사인의 EM파이 x인데 얘가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 좀 더 가보자고. fx가 있고 ln x 더하기 1 빼기 fx가 있어. 이렇게 한 게 일단 살려볼게요. x 더하기 1 빼기 fx가 되는구나. 이렇게 된 상태네요. 즉 구하라고 하는 건 fx랑 ln fx 곱한 게 필요한 거니까 얘를 좀 정리하게 되는 느낌이거든요. 얘를 정리해야 될 것 같거든요. 정리를 합시다. 요즘에 내가 암산이 안 돼요. 오 큰일 났어요. 아무튼 잠깐만 ln 어디 갔니? 야 너 ln 어디 갔어? 이 말이랑 손이랑 왜 따로 놀지? 이거 봐 이상하잖아. 로그 분자 빼기 로그 분모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 곱한 게 필요한 상태였죠. 여기다가 fx. 아이 멀티가 안 돼 요즘에. 아이씨 바보민구. 아무튼 x 더하기 1에서 fx를 뺀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네. 네가 필요한 거 아니었니? 맞아. 그 얘를 이쪽으로 보내겠죠? fx
lnfx 이렇게 될 것이고 이게 크거나 같다가 나온 거야. 느낌이 요거 끌어냈더니 여기 좀 크거나 같다가 있잖아요. 크거나 같다가 있으니까 부동식 만들어 놓고 적분 걸란 얘기 같아. 이제 알았어. 얘를 이리로 보냈잖아. 얘를 통째로 대고 이쪽으로 뺄 거예요. 이렇게 이쪽으로 뺄 거니까 fx ln x 더하기 1은 그대로 두고요.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놈이잖아. 저기 보면 sin 2n 파이 x라고 우리가 정해놨잖아요. 빼기 sin 2n 파이 x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군. 여기까지는 된 거예요. 됐죠? 여기까지 됐어요. 그래요. 그래. 그 fx가 여기 있거든. 이걸 어떡할까? 어차피 양쪽에 적분을 걸고 싶으니까 데리고 와야죠. fx를 데리고 옵시다. fx가 저기는 제였는데 x 더하기 1은 그대로 두시고 여기 x 더하기 있는 걸 보아하니 뭔가 부분적 볼칠 것 같으니까요. 빼기 sin 2n 파이 x 이렇게 fx를 데리고 왔고 거기다가 ln x 더하기 1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기까지 됐네요. 그래. 이렇게 곱해볼까? 이렇게 곱하면 x 더하기 1 ln x 더하기 1 어머 이거 어떡하면 좋아. 빼기 사인에 2n 파이 x ln x 더하기 1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니에요? 2번에서 봤죠. 예, 2번에서 봤잖아요. 2번에서 봤어요? 그래? 빼기 사인 2n 파이 x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fx에다가 ln fx가 너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이제 확인했어요. 아 쉽지 않네요. 그래. 그러면 이제 연속함수고 일단 여기서 이제 체크해야 될 게 있기는 있어요. 일단 문제를 푼 다음에 다시 확인해도 좋은데 처음에 얘를 쓰기 위해서는 a, b가 양수라는 조건이 필요했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이렇게 놓기 위해서는 a도 양수고 b도 양수여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적분할 구간이 0에서부터 1까지만 적분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x의 범위가 0에서부터 1까지만 바라봐도 되는 상태였어요. x가 0에서부터 1까지라면 얘가 양수인 거 맞잖아요. 또 x가 0에서부터 1까지라면 fx가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 어디 갔어? x 더하기 1에다가 빼기 sin 2n 파이 x 이렇게 생겼는데 0과 1 사이라면 얘는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놈이고요. 얘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밖에 안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양수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였었던 거예요. 이거를 추가시켜 놓고 양수이기 때문에 된다.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처음부터 저거를 보면서 가는 것 훌륭하고, 왜냐면 이게 되는 건가 안 되는 거 확인하려고 지금 하고 있었잖아요. 뭔가 좀 각이 나왔으니까 서술을 할 때 보완 작업을 하시는 것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1까지니까 이제 인티그랄 걸어요. 제시문 3의 2에서 뭐 이런 말 쓰시고 dx 걸고요. 인티그랄 0에서부터 1까지 중괄호 치고 여기까지 dx를 걸었어요. 그 0에서부터 1까지 가면 얘는 0이죠. 이게 n분의 0, n분의 1, n분의 1, n분의 2, n분의 2, n분의 3 이렇게 쭉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0에서 1까지 가면 쭈르륵 다 적분한 거니까 0일 거 아니에요. 얘는 0이야. 됐고, 그 다음에 이쪽은 여기 정적분을 걸게 되는 순간 그 2번 결과에 의해서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았거든요. 0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마이너스까지 단놈을 적분하기엔 0보다 크거나 같을 거란 말이지. 맞지? 0보다 크거나 같을 거라서 얘는 이렇게 될 거예요. ln x 더하기 1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2-2번의 결과 이렇게 쓰면 충분하겠죠. 됐어요? 왜? 인티그랄 걸면 인티그랄 달릴 거 아니냐. 이렇게 달리면 0에서 1까지 달렸잖아. 이번의 결과에서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며. 이게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을 거 아니냐. 여기는 애초에 0인데 이 정적분 결과에다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걸 더했다는 얘기 아니냐. 그러니까 얘를 제외하고 내리면 이게 더 작을 거 아니야. 이게 더 크고. 맞지? 됐어요? 그럼 이제 하자고. 이제 적분해야 돼. 이제 저것만 하면 되네. x 더하기 1에다가 ln x 더하기 1이 있어요.
뭐 치환한 다음에 적분하셔도 좋고요. 그냥 하셔도 뭐 상관없죠. 부분 적분해야죠 뭐. 부분 적분해야 돼요. 함수가 곱해져 있거나 나눠질 때 적분을 할 때 필요한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부분 적분도 있으니까요. 얘는 미분하겠죠. 얘는 적분하겠죠. 부분 적분은 그적 빼기 미적이죠. 그적 빼기 미적이니까 합시다. 미분할 함수를 그대로 쓰는 거잖아요. 그 적 할 거예요. 2분의 1 x 더하기 1의 제곱 그적 했죠. 전적분의 결과니까 0에서부터 1까지 박으셔야 되고 빼기 미적이에요. 0에서부터 1까지 있고요. 이미 적분한 결과는 여기 있어요. 2분의 1 x 더하기 1의 제곱이 있고요. 미적이잖아. 요 새끼 이제 미분하면 원래는 뭐 절대값 x 더하기 1분의 1인데 양수가 되는 거니까 냅두면 되겠네. 이렇게 적분하면 되겠네. 맞죠? 이거 쓸 때도요. 부분적분법에 의하여 한마디만 쓰세요. 부분적분법에 의하여 한마디만 쓰시고 가시면 충분합니다. 여기는 x 더하기 1이 털리는 거네요. x 더하기 1이 털리는 거니까 여기 적분을 해볼까? 이거 빼기 4분의 1 x 더하기 1의 제곱인가? 이렇게 적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냥 몰아버리자. 이렇게 돼서 2분의 1 x 더하기 1의 제곱 ln x 더하기 1 빼기 4분의 1의 x 더하기 1의 제곱 이렇게 있고 0에서부터 1까지 이렇게 쓰면 되네. 1 집어넣고 0 집어넣으면 되죠 뭐. 1 집어넣으면 각각 합시다. 여기다 1 집어넣고 0 집어넣은 거 빼고 1 집어넣고 0 집어넣은 거 빼고 그렇게 할 거예요. 1 집어넣으면 4 2 ln 2 빼기 0 집어넣으면 이쪽 0이니까 상관없겠네요. 됐고 4분의 1 이렇게 하시고 1 집어넣으면 2의 제곱이니까 4 0 집어넣으면 1 4에서 1을 빼면 3이잖아. 이렇게 쓸까요? 이렇게 될 거래. 2 ln2 빼기 4분의 3 이렇게 결정이 되겠네요. 저기 보면 ln4 빼기 4분의 3이 얘잖아요. 그죠? 증명 끝.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훈이 지금 몇 개 있죠. 앞서 나왔던 그 소문항 1번, 2번, 3번 풀 때 소문항에 대한 결과를 이용해서 푸는 것, 그것도 첫 번째 교훈인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는 부등식 만드는 게 계속 중요하다. 이 수열의 극한부터 뭐 적분으로 오기까지 보면 이게 좀 중요한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쉽지 않았습니다. 약간 아이디어가 좀 필요했던 문제예요. 그래도 적분은 잘 기억나세요? 그 대한민국 그 고3 수험생들이 제일 약한 단어의 적분이에요. 왜? 맨 마지막에 있으니까. 그래요. 맨 마지막에. 뭐 다른 이유 없어요. 적분이 제일 약하다. 수열의 극한 한 두 번 볼 동안 적분은 0.5번 보고 막 이러잖아요. 0.5번 막 이러니까요. 개념 수업할 때 정리 한번 찌라게 또 할 거예요. 지금 여기 부분 적분 어떻게 할까 이것부터 출발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단 계산을 했어요. 여기 그래프 위의 점 A, FA에서의 접선이 원점을 지날 때 접점 엑셀플 좋네요. 여기에서의 접선이 원점을 지날 때 제시문 가를 이용해서 A를 N에 관한 식으로 표현해라. A가 양수래요. 일단 수능 문제 풀듯이 먼저 살짝 설명하고요. 원하는 방향대로 풀기도 하고요. 뭐 그렇게 할게요. 먼저 첫 번째 감점 요인. fx를 그릴 거면요. n이 짝수일 때랑 홀수일 때랑 나눠서 그려야 돼요? 그냥 막 그리면 안 돼요. 네. 그래프를 그려서 설명하실 거면 그냥 겸사겸사 합시다. 사실 뭐 다항함수랑 직선 또 다항함수랑 접선 이런 게 뜨면 근각계수의 관계를 이용한다거나 뭐 3차 함수라면 변곡점 같은 걸 이용해서 하는 것이 뭐 맞는 얘기기는 하죠. 근데 얘가 n 더하기 2차 다항식이기 때문에 근각계수의 관계 이용하기도 좀 귀찮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평범하게 그냥 가기로 마음을 먹어요. 또 원하는 방향이 그거 같지도 않고요. 이 첫 번째
요걸 쳐다보면서 그래프를 그릴 생각이에요. n이 홀수일 때를 해볼게요. n이 홀수면 여기가 짝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곱 이상의 인수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제곱 이상의 인수를 가지고 있으면 x는 0이 함수값도 제로이면서 미분계수도 제로인데 제곱 이상의 짝수 에이쌍 짝수 지수를 가지고 있으면 전후에서 부호가 똑같은 거니까 반사되는 거잖아요. 최고 차이 계수가 이제 음수니까 여기서 출발을 해서 1은 이렇게 부딪혀요. 가고 있다가 0에서 이렇게 반사가 되겠구나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생겼을 텐데 축은 니들은 표시하세요. 난 안 할게요. 얘가 A, FA에서 접선이 원점을 지난다. A는 양수야 그랬으니까 뭐 이런 느낌인가 봐요. 여기가 A, FA 여기서의 접선이 원점을 지나요. 뭐 이런 상황인가 봐요. 뭐 그럴만 하잖아요. 뭐 되겠구나. 그렇게요. 그 다음에 n이 짝수일 때 n이 짝수면 요 앞에 있는 이 지수가 이제 3 이상의 홀수란 말이죠. 3 이상의 홀수니까 어쨌든 3 이상의 홀수면 미분을 해도 0이라는 인수는 살아있기 때문에 미분계수가 제로가 되는 건 맞죠. 근데 그 주변 부호가 이제 얘처럼 반사가 되는 게 아니라 뚫고 지나가는 상태가 되는 거라서 이렇게는 출발하는 건 똑같은데 내려오는 게 비비면서 내려가겠죠. 이렇게 미분계수가 제로가 되면서 곡선으로 감소가 되는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A, FA에서의 접선이 원점을 지나요. 그랬으니까 뭐 예측해보죠. 뭐 대충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가게 되는 여기가 A, FA 에서의 접선이 양수라고 했으니까요. 원점을 지나게 되는 뭐 이런 스타일인가 봐요. 이제 보통 이제 이런 문제를 만나게 되면 수능에서 접선의 방식을 세우고 지나는 점을 대입하고 맞죠.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계산 잘 안 하거든요. 그것보다는 그 똑같은 얘기기는 하나 너랑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가 여기서의 순간 변화가 같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계산 과정이 뭔가 2스텝 정도 줄어드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수능 풀 때 그냥 이렇게 하죠. 야 A분의 FA 2.0의 직선의 기울기? 그게 F'A랑 같다는 얘기 아니니? 맞지? 그러니까 너를 풀려면 FA가 A, F'A 이걸 풀라는 얘기잖아. 그렇지. 이걸 해결하면 되는 건데 문제에서 재심은 가를 이용하여 그랬기 때문에 이따위로 쓰면 안 된단 말이죠. 순박하게 접선의 방식을 써야 된단 말이야. 일단 쓸게요. 그 Y는 재심은 가에 의해서 이런 표현 쓰시고 x 빼기 a 더하기 fa 접선의 방식은 이렇게 됩니다. 이 접선의 방식이 원점을 지나고 있는 상태예요. 대입할게요. 그러면 되고요. 이 0은 F'A에다가 0 대입하면 마이너스 A죠. 이렇게 되고 더하기 FA가 나왔어요. 따라서 얘를 이쪽으로 보내면 A, F'A 걔가 FA가 되겠네. 같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어요. 지금 보셔보면 알겠습니다만 한 2스텝 정도가 줄어드는 느낌이잖아요. 왠지 느낌이 좀 편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수능 때 저렇게 하죠. 같은 얘기예요. 아무튼 저걸 풀어내야 되겠구나. 그러면 F'A가 필요하겠네. 그 미분을 해야겠네. 미분해 F'X 차수 내리고 1 까고 지수 내리고 1 까고 뭐 이렇게 대충 미분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갑시다. FA는 A의 n 더하기 1제곱 빼기 A의 n 더하기 2제곱 이렇게 됐고 A에다가 F'A니까 일단 F'A를 쓰자. n 더하기 1에 A의 n제곱 어이구 길어라. n 더하기 2에 A의 n 더하기 2제곱 1제곱 이렇게 이게 F'A인데 A를 또 곱하래요. A를 또 곱하라 했으니까 여기가 플러스 1로 바뀌고 2로 바뀌고 이런 상태인 것 같네. 맞지? 이렇게 됐어요. 그래. 식이 복잡하면 공통인수로 묶는 것이 뭐 기본 소양 아닙니까? 여기서 공통인수로 묶죠. 바로 눈에 보이면 날려주셔도 돼요. 이렇게 하시고 1는 뭐야? 이렇게 있고 얘는 A의 n 더하기 1로 묶었어요. 그럼 뭐야? 이렇게 n 더하기 1이 되고 빼기 n 더하기 2에다가 A가 되는 거네. 이렇게 되겠네. 근데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얘는 양수여서 이렇게 날릴 수 있죠. 결국 이걸 풀어내는 거네요. 얘를 이쪽으로 보내요. 얘를 이쪽으로 보내면 n 더하기 1의 A 이렇게 되고
얘를 이쪽으로 보내면 n 되네요. 아이고 복잡해라. a는 n 더하기 1분의 n 이렇게 나왔네요. 그래서 이제 1번 문제는 풀었어요.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됐어요. 그 다음 가끔 이제 학생들 상담 오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선생님 그 한양대 에리카를 가서요 공부 열심히 해서 한양대 본교로 편입하는 것, 연대 미래를 가서요 열심히 공부한 다음에 연대 본교로 편입하는 것, 뭐 그런 쓸데없는 얘기를 해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어렵고요. 입장을 좀 반대로 놓고 생각해 보세요. 그대들이 연대 본교를 다니고 있는데 저쪽에 이제 연대 미래 캠퍼스에서 3학년 때 갑자기 온다거나 2학년 때 갑자기 친구가 등장했어요. 그럼 마냥 친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대학 생활의 그 커뮤니티를 이루는 학년은 1학년이죠. 1학년 때 막 이렇게 뭐 MT도 가고 놀고 미팅도 하고 뭐 이러잖아요. 2, 3학년 때 그걸 많이 하지는 않거든. 거기가 소외된 채로 들어가게 되면 여러모로 쉽지 않아요. 편입도 마찬가지.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난 그냥 개인주의로 살 거야. 그럼 커뮤니티 뭔 소용이야? 필요 없어.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요. 근데 이상하게도요. 제가 서강대 수학과 다녔는데 이제 복학했을 때 아리따운 후배들이 들어왔었어요. 그 숙명여대 다니다가 서강대 수학과로 편입한 친구도 있었고요. 네, 대학도 다 기억하잖아요. 지금 내가 서울여대 다니다가 서강대 수학과를 들어온 친구들도 있었어요. 우리 남자애들은요 편입을 하건 신입생이 들어오건 그냥 이쁘면 장땡이에요. 너무 애들이 너무 귀엽고 예뻐갖고 막 잘 챙겨주고 그랬죠. 근데 견제를 하던데 우리 동기 여하고들이 야 니들은 뭔데 자꾸 쟤들 챙기냐 막 이런 얘기도 있고요. 남학생들도 있을 거잖아요. 편입한 애들이 지금 내 나이가 돼서 단톡방이 없어요. 친한 애들끼리만 연락이 되잖아요.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편입이나 이렇게 분교라는 표현이 맞나? 이렇게 본교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들이 쉽지도 않지만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다. 기억하시고 상담할 때 몇 명 얘기해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랬죠. x가 0에서부터 n 더하기 1분의 n. 이유가 있네요. a가 이거였네요. 그죠? 그래. 얘가 지금 그려놓은 이제 그래프들이 있는데 그 그래프와 x축 및 x는 n 더하기 1분의 n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an이라고 하자. 재심은 나와 다를 이용해서, 나가 아마 넓이 구하는 적분식이었고 다가 이제 이의 정의였던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적분도 하고 이의 정의도 쓰고 그런 모양이에요. n 더하기 2랑 n 더하기 3이랑 an을 곱한 것의 극한을 구해. 그랬죠. 딱 수능 스타일이죠. 뭐 얘도 그렇죠. 수능 스타일이죠 뭐. 논술 문제에 요즘은 그래요. 많은 문제들이 수능 스타일로 많이 돼요. 그냥 쫄 뿐이죠. 갑니다. 이게 n 더하기 1분의 n이었고요. n 더하기 1분의 n이었고요. 재심은 나를 꼼꼼하게 보셨어도 그렇고 그냥 평소에 문제를 풀 때도 그런데 x축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여기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0에서부터 n 더하기 1분의 n까지 적분하면 넓이죠. 왜요? 함수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요. 정적분을 건다고 넓이가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서술할 때는 빼먹으면 안 되겠죠. 자신 없으면 그냥 재심은 다에 의해서, 나에 의해서 이러시면 괜찮은 거예요. 꼼꼼하게 좀 필요해요. 재심문이 없었다면 쓰는 게 맞는 거고요. 재심문에 꼼꼼하게 돼 있으면 재심은 나에 의해서 잃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됐죠?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하는 거니까 어쨌든 뭐 적분하면 돼. 재심은 나에 의해서 인테그랄 0에서부터 n 더하기 1분의 n까지 이렇게 있고요. 적분할 거니까 요식 갖고 적분합시다. 여기에 dx 이랬어요. 차수 하나 올리고 그 지수로 나누시죠. 이렇게 하시고 n 더하기 2제곱. 차수 하나 올리고 그 지수로 나누시죠. n 더하기 3제곱. 이렇게 됐고요. 0에서부터 어우 길어라. 이렇게 돼 있는 상태네.
그러면 위끝 집어넣는 거에서 아래끝 집어넣는 걸 뺄 거니까 0 집어넣는 건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위에다 쓸게요. 긴데? 어떡하지? n 더하기 1분의 n 더하기 2제곱. 차분하게 하면 되죠 뭐. n 더하기 3분의 1 이렇게 됐네요. 복잡하네요. 공통인수로 묶읍시다. n 더하기 1분의 n에 n 더하기 2제곱으로 이렇게 묶으면 돼 보이네요. 묶읍시다. 묶었고 앞에는 n 더하기 2분의 1이고요. 빼기 이거 하나가 살아남고 너를 곱해야 되네. n 더하기 3 n 더하기 1 곱하기 n이니까 n 뭐 이렇게 되는 것 같네요. 맞죠? 그랬어요. 극한 구하래 이제. 이거 좀 정리 좀 할까? 정리 좀 하자. 오우씨. 야 이거 빡센데? 하지 말까? 야 아니 이거 빡센데 이거? n 더하기 2 n 더하기 3 이렇게 돼 있고 n 더하기 1이랑 n 더하기 3이 여기 붙을 거니까 n제곱 더하기 4n 더하기 3이고요. 빼기 n에다가 n 더하기 2네요. 계산하면 n제곱은 털리고 4n 빼기 2n이니까 2n이고 2n 더하기 3이네요. 이렇게 이거를 문제지에 계산을 했다 치고요. 그럼 너는 데리고 올게요. 이쪽으로 n 더하기 1분의 n 더하기 2제곱. 아씨 나 계산 맞게 하고 있냐? 틀림 얘기해줘라.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2n 더하기 3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됐어요. 그래 복잡해. 근데 이제 여기가 an인데 여기에다 대고 이제 너를 곱하라는 거예요. n 더하기 2랑 n 더하기 3을 곱하래요. 여기가 사라지네요. 안 쓸게요. 요 곱했어요. 그러니까 요거 극한 구하면 돼요. 상황 파악부터 하자. n을 무한대로 칠 거니까 무한대로 치면 얘는 2로 수렴해요. 2로 수렴하니까 이게 됐어요. 여기가 문제지. n을 무한대로 치면 어쨌든 얘는 1로 가는 상황이고요. 여기는 이렇게 무한대로 가는 상황이네. 2의 정의를 쓸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렇기는 하네. 다시 한번 써보자. n 더하기 1분의 n 더하기 2 곱하기 n 더하기 1분의 2n 더하기 3. 자 이제 서술의 묘를 살려야 되니까 이거 서술할 때도 부모 문제의 최고차항으로 최고차수로 나누는 그런 짓을 할 거기 때문에 부모 문제 n으로 나눠요. 1 더하기 n분의 1 2 더하기 n분의 3 이렇게 쓰시고 얘는 2의 정의가 필요하다면 1이 앞에 보여야 되잖아요. 1이 앞에 보여야 되는데 잠깐만 그렇게 하는 게 맞을까? 어차피 여기 1 더하기 n분의 1이 있으니까요. 여기 분모 문제를 n으로 나눌게요. n으로 나누면 1 더하기 n분의 1 이거에 이씨 분의 1 이거에 n 더하기 2제곱이에요. 이거 n 더하기 2제곱인데 2의 정의를 쓰려면 여기 n제곱만 들어오는 게 나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n제곱을 하고요. 제곱이 더 있는 거거든? 제곱이 더 있는 거니까 여기다가 곱해요. 제곱을. 세제곱 되겠네. 보여요? 다시. 얘를 n으로 나눴잖아. 여기에 n제곱에다가 제곱이 더 있는 거잖아요. 얘가. 쓸까? 1 더하기 n분의 1분의 1 이거의 제곱. 이게 지금 더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근데 얘를 이쪽에다 곱하자고. 이쪽에다가 곱하면 1 더하기 n분의 1 분의 1 n제곱 곱하기 1 더하기 n분의 1 너의 제곱분의 2 더하기 n분의 3. 아이고 참나. 됐어요. 그러면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요거 지수를 2로 내리잖아. 지수 내리면 이렇게 될 거 아니냐. 얘가 2죠.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얘가 2잖아.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n을 무한대로 치면 빵으로 죽고 빵으로 죽고 1분의 2니까 2 2분의 2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겠네. 됐죠? 오케이. 메모하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1번에 대한 배경 설명 좀 하고 그냥 쭉 할까? 잠깐 배경 설명 좀 할게요. 1번에 대한 배경 설명 보시죠. 작년 수능에 나왔어요. 극한으로 표시된 함수의 극한? 말이 좀 어렵죠? 극한으로 표시된 함수의 극한? 나왔고, 금년에 그래서 뭐 대성 덮어 모의고사랄지 그런 것에 계속 나오고 있는, 생각해보면 별거 아닌 예를 좀 들어볼게. gx를 리미트 t가 x 오른쪽에 갈 때 ft 이렇게 쓴다거나, 아니면 리미트 이거를 f에 뭐라고 쓸까? x 더하기 t라고 쓸까? 그 t를 0 오른쪽에 보낼까? 이렇게 쓴다거나. 이게 무슨 소리냐면, 함수가 정의되어 있는데 극한으로 표시된 함수, 극한으로 표시된 함수, 이런 얘기죠. 자, 극한으로 표시된 함수인데 얘를 어떻게 정의했냐면 우극한으로 표시된 함수예요. 우극한으로 표시된 함수예요. 그 단 fx는 x는 알파가 아닐 때, x는 베타가 아닐 때 연속함수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결국 얘를 좀 축약해서 수능 풀듯이 설명을 해보면, f라는 함수의 임의의 실수 x 우극한으로 정의된 함수가 gx예요, 이런 말인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어. 함수가 연속함수면 우극한이랑 좌극한이랑 함수값이랑 같다? 그러니까 fx가 연속인 상황에서는 여기 x 우극한을 보내라는 말은 그냥 fx 구하는 거와 똑같죠. 근데 x가 불연속일 때는 함수값이랑 같지 않을 거잖아요. 같지 않은 상황이 많잖아요. 항상 그런 건 아니니까. 아무튼 같이 않게 되기 때문에 우극한 값으로 뭔가 정의해야 되나 봐요, 값을. 맞죠?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 얘가 x축이고 얘가 x는 알파, x는 베타. 대충 함수를 뭐 만들어 보자고. 편한 함수로 합시다. 여기에 함수값이 2인 이런 함수 만들고, 뭐 이렇게 여기 하고 여기 할까? 이렇게 하고 뿅, 2 똑같이 만들지 뭐. 이렇게 하고 마이너스 1이 돼서 뾰로롱 뾰로롱 이렇게 가는, 뭐 대충 이런 함수를 만듭시다. 그냥 갖다 합시다. 이렇게요. 이렇게요. 그러면 몇 개 구해봅시다. g의 알파, g의 베타, 리미트 x를 알파 왼쪽에 갈 때 gx, 리미트 x를 베타 왼쪽에 갈 때의 gx. 이거 한번 구해볼까요? 생각. 여기를 내가 안 찍어줬구나. 미안. 마이너스 2. fx가 연속인 상황에서는 gx는 함수값과 같다. 맞죠? 우극한으로 정의된 함수니까요. fx가 불연속인 상황에서는 그냥 순수 우극한으로 계산을 해야 되나 본데. 맞지? 그러면 알파라는 지점은 fx가 불연속인 상태예요. 불연속인 상황이니까 알파 우극한으로 계산해야 되는 거네요. 알파 우극한이니까 마이너스 2네. 너는 마이너스 2. 베타인 상황, 불연속이잖아요. 불연속이니까 베타 우극한을 해야 돼요. 마이너스 1. 인정?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요. 알파가 아니고 베타가 아닌 상태니까 어쨌든 얘는 연속인 상황이에요. 연속인 상황이니까 gx의 극한을 구하라는 얘기는 fx의 극한을 구하는 것과 마찬가지겠네. 그러니까 알파 왼쪽으로 갔을 때의 fx를 그냥 바라보면 되는 거죠. 맞죠? 알파 왼쪽으로 갔을 때의 fx를 바라봤어. 2잖아.
이렇게. 얘도 gx는 fx로 그냥 인정해도 되는 놈이에요. 연속함수니까요. 그 베타 왼쪽으로 갔을 때는 또 2잖아요. 여기도 2.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했죠? 된 거예요?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기실 따져보면 x가 알파 왼쪽으로 갔을 때 gx의 정의가 이제 저기잖아요. 오른쪽을 쓸까 왼쪽을 쓸까? 오른쪽을 쓸까? 오른쪽을 쓰자. 리미트 t가 0 오른쪽에 갈 때 f에 x 더하기 t 막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극한이 두 개가 겹쳐 보이잖아요. 그래서 수능판에 요즘에 뭐 이중극한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나 봐요. 나는 그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중극한은 이런 유형의 문제를 풀 때 쓰는 게 이중극한이 아닌데 뭐 어쨌든 뭐 편하잖아요, 받아들이기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속으로 이중극한. 이해하셨죠? 그 문제는 결국 이런 문제예요. 극한으로 표시된 함수의 극한을 보낼 때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그 극한으로 표시된 함수의 극한은 연속함수일 때는 원함수처럼 생각하면 되고, 연속함수가 아니면 그냥 그 극한 문제를 풀면 되고. 됐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좀 쉬고요. 1번 문제 또 보자고. 쉽시다.